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이 백신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민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캐나다 토백이들에 비해서 또는 장기 거주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의료연구기관인 ICE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 26일 기준입니다. 지난 26일 기준 온타리오에서 토백이 접종률은 38%에 달했는데 같은 시간 내에 이민자들은 28%에 그쳐서 거의 10%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민 출신의 접종률은 더 기가 막힙니다. 22%밖에 되지 않아서요. 다른 이민자 그룹보다도 더 심각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75세 이상 토박이들의 접종률은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고작 50% 선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특히 시니어 이민자들의 경우에 온라인을 통한 접종 예약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영어에 서툰 이민자들이 접종소를 찾아가서 백신을 맞는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말이죠. 연구자들은 또 이 생업에 장시간 종사해야만 하는 이민자들이 별도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접종 장소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점도 이 접종률이 낮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다수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 하필 또 코로나 고위험 지역인 소위 핫스팟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어서요. 게다가 이 지역 안에서조차도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접종률이 낮게 유지될 경우에는 확산세를 찾기 어렵다는 그런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연구기관은 이민자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내의 자체 접종 장소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온타리오 정부 그리고 토론토, 필 이런 지역 정부들도 이 접종소를 늘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다민족 사회면서도 불구하고 고유의 언어로 접종 서비스를 하는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각급 정부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언어의 두려움 없이 예약도 좀 하고 접종 장소에 가서 편안하게 팔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조국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조국은 뭐 지난번에 장관했던 그 조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얘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21일 날로 정해져 있죠. 워싱턴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러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121일 만에 이루어지는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이 두 정상이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경제통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협력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나아가서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심도 있게 상호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긍정적으로 시사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철통 같은 동맹과 넓고 깊은 유대를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교상 예의상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표현일 수 있죠. 사실이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한미정상의 대면 날짜가 정해진 만큼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그리고 양국이 도출할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놓고 양국 간의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이제 숨가쁘게 이루어지겠지만, 당장 한미 정상 간에 조율해야 할 과제는 참 만만치 않게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정상이 생각하는 최우선 의제부터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열어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얘기죠.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하는 한 축으로 동맹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할 게 뻔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은 이미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마련을 약속을 했지만은 최근 두 정상의 발언에서는, 즉 워싱턴과 청와대의 발언의 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라,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그대로 살려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외교의 문을 물론 열어는 놓습니다만은 단호한 억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 최근에 아웃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점진적 접근, 단호하지만 점진적 접근, 이것으로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밑그림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 만남에서는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경제, 기술, 안보 이런 첨예한 문제 중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스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의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의 협의체, 이 쿼드의 확대판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바로 이 플러스를 맡아달라, 이것이 의제로 토큰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서 주저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는 참여를 적극 검토한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감한 안보 이슈가 아닌 다자적인 협력에는 쿼드 플러스에도 과감히 참여해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절실한 이 백신 협력 문제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문 대통령은 안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첫 만남입니다. 그러니만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임기가 서로 다릅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 기간 뽑으면은 7개월 내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부터 5년이 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년이 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 겹치는 임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 경제, 안보, 그리고 지역 간 협력, 대북 문제 이런 것에서는 일정 합의를 이루어 놔야 문 대통령 이후에 한국과 앞으로 시작된 미국 정부와의 어떤 협의체가, 그 공통된 생각이 계속 이어나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에 문 대통령이 상대했던 쇼맨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 머릿속에 넣고 워싱턴에 가야 합니다. 외국 정상 불러다 놓고 원맨쇼나 하던 그런 전임자와는 달리 바이든은 상대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테이블에 앉을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상대를 경청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돌아설 경우에는 정말 찬바람 붑니다.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미국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우리 문 대통령은 분명히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워싱턴행 비행기에 타셔야 합니다. 바이든은 첫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돈을 거는 것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여전하다. 어떤 자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겠죠.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한국에 유리한, 한국이 원하는 그런 결정들을 이뤄내 돌아오는 문 대통령이 되기를, 그래서 임기 마지막에 정말 대통령다운 일을 했다는 평가 한번 받고 떠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동행,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요. 잘못 오왕장하고 설 자리에 서지 못하면 돌아보거니 곁에 아무도 없는 그런 독불이 되기 쉽습니다. 외톨이 되기 쉽습니다. 동행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양다리 걸쳤더니 진정한 내 편은 없어. 후회하게 될 때엔 이미 엎질러진 문. 양다리 걸쳤더니 진정한 내 편은 없어. 후회하게 될 때엔 이미 엎질러진 문. 미국에 가서 바이든을 만날 때 문 대통령이 기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70년 동맹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그 점 잊지 말고 회담에 응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원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